안녕하세요.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통장 잔고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책,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를 통해 진짜 부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를 쌓는 과정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합니다.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씨앗을 심듯 우리도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정원을 방치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두죠. 신용카드 할부로 산 명품, 퇴근 후에 무의미한 술자리, 주말 내내 보는 TV. 이런 잡초들이 우리의 소중한 영양분을 모두 빨아먹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생명이다라고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건 내 생명의 일부를 돈과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저도 자산운용가로 일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즉 초과 수입을 만드는 데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입 구조는 어떤가요? 내가 멈추면 수입도 멈추는 구조인가요?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5년의 십자군 전쟁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모든 잉여 자금을 부의 씨앗을 심는 데 써야 합니다. 저도 결혼 초 5년 동안은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다녔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제 딸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과정은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불편함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필요하듯 부를 키우려면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 경제 공부를 하고 주말에 늦잠을 자는 대신 임장을 나가는 그 불편함이 5년 뒤 여러분을 펜트하우스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까요? 책에서는 주 55시간 노동을 제안합니다. 40시간은 생계를 위해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15시간은 오로지 미래의 부를 위해 투자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퇴근 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와 제 미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15시간이 쌓여 5년 뒤에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내면의 독백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나는 그걸 살 돈이 없어 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도 예전엔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라는 걱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뇌는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뭐라고 속삭이고 있나요? 넌 원래 흙수저야. 부자는 나쁜 놈들이야. 투자는 위험해.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의 정원을 가꾸려면 이 잡초 같은 생각부터 뽑아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확언을 했습니다. 나는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 가족의 경제적 자유를 책임진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이 말은 제 무의식이 되었고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재테크 기술이나 종목 추천을 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10억을 벌어도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금방 돈을 잃습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담을 그릇, 즉 부의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 남 탓을 하지 않는 것, 감정을 통제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태도들이 쌓여 신용이 되고 신용이 곧 돈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연봉이 아니라 순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봉 1억을 받아도 1억 2천을 쓴다면 그 사람은 파산 예정자일 뿐입니다. 반면 연봉 3천을 받아도 1,500을 저축하고 투자한다면 그는 예비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빚을 뺀 진짜 내 돈 말이죠. 오늘 당장 엑셀을 켜고 자산 상태표를 작성해 보세요. 그 숫자가 비록 마이너스일지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수비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골을 넣어야죠. 절약은 훌륭한 수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약해서 모은 종잣돈을 공격수, 즉 자산시장에 내보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부하고 확신이 섰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을 위험보다 평생 가난하게 살 위험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섣부른 투자로 수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원사는 퇴비 냄새가 난다고 해서 걸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는 더 큰 성장을 위한 걸음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난 안 돼 라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록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자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차, 넓은 집. 그것만으로는 5년의 고통을 견디기 힘듭니다. 저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며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 딸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새벽 5시에 눈뜨게 했습니다. 여러분만의 확실한 Y를 찾으세요. 그것이 지치지 않는 연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은 부의 단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단계 생존, 2단계 안정, 3단계 부, 4단계 풍요. 대부분은 생존 단계에서 허덕입니다. 5년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 안정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빚을 갚고 비상금을 마련하고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죠. 이 단계를 넘어서면 돈이 돈을 버는 부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 걱정 없이 나누며 사는 풍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준비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날씨가 완벽해지길 기다리다가는 파종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지금 당장 흙투성이가 될 각오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주식 1주를 사거나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경제서적을 사는 작은 행동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5년 뒤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생각보다 10배 더 크게 잡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더 벌기가 아니라 1000만 원 더 벌기를 목표로 삼으세요. 목표가 높아야 우리의 뇌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저도 처음엔 내 집 마련이 목표였지만 경제적 자유로 목표를 높이자 보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아끼는 걸 넘어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을 고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세요. 돈은 그 그릇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 소포릭이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도 이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라. 그리고 그 자유로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저 또한 지금은 자산 운용가로서 일을 즐기지만 언제든 가족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의 오늘을.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어떤 차를 타고 누구와 웃고 있나요? 그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 미래를 위해 오늘 기꺼이 대가를 치르세요. 5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릅니다. 5년 뒤 후회 속에 오늘을 그리워할 것인지 아니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오늘을 추억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통장이 비어 있어도 여러분의 내면만큼은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정원은 이미 비옥합니다. 이제 씨앗을 심고 믿음이라는 물을 주세요.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상이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여러분의 5년 목표를 종이에 적으세요.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